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보면 요새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 흐름들을 보면 이거 말세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제는 어떤 사회정치적 투쟁의 그 전선이 됐냐.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정신의 세계 대전입니다. 그걸 오늘 그 구도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이 한국은 이런 세계 대전조차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 대전의 결과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는 데인데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 갈등이라는 건 거기에 비하면 정말 찌질하고 변두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이게 영원히 찌질한 변두리냐, 여기는.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세계대전조차도 안 붙냐. 그 얘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의사협회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여기가 최근에 제안서를 냈어요. 이 제안은 뭐냐? 출생증명서에 성별을 표시하지 말자. 남한지 여잔지 여한지 성별을 표시하지 말자. 출생증명서에. 이 제안의 그 논리가 희한합니다. 우리는 출생증명서에 성별 표시를 제거하는 것을 옹호한다. 출생증명서에 남과 여 이분법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행위는 성별이란 바꿀 수 없다는 관념을 영구화하며 젠더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지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그 같은 이분법적 구분을 실행하는 것은 자기 표현과 자기 정체성을 억압할 위험성이 있으며 일부 그룹에 대한 따돌림과 소수화를 부추긴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의사협회입니다. 의사협회. 의사협회가 지금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건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별, 남녀 성별 구분 말고 뭐 남녀, 남녀 뭐 복잡한 온갖 심리적 성적 취향을 다 그게 성 정체성이 아니라 그게 젠더 정체성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젠더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양성 정체성이 아니라 쟤들이 말한 성 정체성이에요. 쟤들이 젠더란 용어를 성으로 이제 가로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양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성적 취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 평등하게 이렇게 대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남남 커플도 민법상 부부가 돼야 되고 여여 커플도 민법상 부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이른바 말하는 쟤들이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젠더 센시티비티. 흉악한 거죠. 근데 이거를 무려 미국 의사협회의 이사회가 이걸 제안을 냈다가 지금 사방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 좌파 페미들도 이걸 패고 있어요. 좌파 페미 활동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의사협회의 이번 제안은 여성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대한 가장 심각한 공격이다. 이 젠더 평등을 밀고 나가면요. 남녀 구분이 없어져요. 따라서 페미니즘도 없어지는 거예요. 젠더 평등을 밀고 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뉴욕 포스트에는 이 AMA의 이번 제안을 비꼬는 논평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의사협회는 마땅히 크로모솜은 사회적 미신이다 라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 이왕이면 그 연구소의 이름을 리센코 연구소라고 지어야 한다. 크로모솜은 DNA의 사슬인데요. DNA의 이제 상당 구간의 사슬이에요. 얘가 해주는 일이 그거래요. 그 DNA의 안정성, stability를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얘가. 이게 무슨 얘기냐? DNA에서 우리 몸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DNA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DNA가 이제 만들어져 이제 DNA도 생명 주기가 있으니까 DNA가 이제 없어질 때 세포가 없어 DNA가 없어질 때 그 다음번 DNA가 만약에 달라지면 이제 백모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DNA가 고스란히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DNA 아이덴티티가 안정되게 그 역할을 크로모솜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크로모솜 얘기를 하냐? 예를 들어 성별 같은 경우도 Y 크로모솜에서 결정되잖아요. Y 크로모솜 이제 그런 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크로모솜 그러니까 DNA의 그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크로모솜의 역할, 그건 사회적 미신이야. 차라리 그렇게 주장해라, 이 의사 양반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소 만들어. 그리고 그 연구소 이름은 소련의 사이비, 전체주의 소련의 사이비 유전학자였던 리센코 이름을 따서 리센코 연구소라 그래. 이 전체주의 의사 양반들아. 그 소리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번 논의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 그 페미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평등법 반대에 페미도 나서야 된다. 왜냐하면 평등법이야말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기 위한 법이거든요. 지금 평등법 반대 지금 활발하게 지금 반대 투쟁 붙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나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은 핵심이 뭐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남자 커플, 여자 커플도 민법상의 부부의 지위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 제기되는 평등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평등법을 그렇게 정하면 기존의 민법과 부닥치고 기존의 무슨 예를 들어서 징집과 부닥치고 예를 들어서 나 트랜스젠더 받았어. 내가 왜 군대가 이러고 개겨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럼 트랜스젠더 너 수술 받았냐? 아니야. 호르몬 치료 받았어. 나 성기는 남자로 달고 있는데 나 호르몬 치료 받았어. 그러니까 나 여자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래서 모든 법에 이게 다 부닥쳐요. 평등법이.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평등법을 정한 나라들은요. 다른 법과 어떻게 이거를 유지시킬 거냐. 영국 같으면 평등법을 정했는데 정할 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평등법과 어긋나는 내용을 얘기했다 그래서 선생님의 불이익 줄 수 없다. 그다음에 종교기관에서 신도 혹은 성직자가 말할 때 평등법과 어긋나는 내용을 얘기했다 그래서 평등법에 불이익 줄 수 없다. 그다음 평등법과 어긋나는 정책이란 이유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뭐 이런 다른 법과의 연관 부분이 영국 평등법 내용의 절반 정도가 그겁니다. 얘들은 그것도 안 했고 떨렁 평등법 하나 한 거예요. 그럼 다른 법이랑 계속 부닥쳐요. 그럼 전부 헌법재판소 가고 국가인권위에 가고 난리가 아니고 국가가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평등법이 기본적으로 그거거든요. 젠더 평등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평등법은 평등을 내세워서 가족 파괴를 평등하게 조장하고 성과 가족 윤리에 관한 논의를 평등하게 자유박탈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동성애 그건 죄악입니다 하면 평등법으로 쇠고랑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과 비판의 자유를 평등하게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결국 그거 진행되면 나중에 결과는 뭐냐?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듯이 성별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성도 의미가 없어. 따라서 페미니즘도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부터 나와야 돼. 평등법 반대 투쟁에. 대한민국 여성운동한다는 분들 뭐하고 자빠져 계십니까? 당신들이 우러르는 그 여성성. 나는 페미가 우러르는 여성성은 제 입맛에는 여성성이 아니에요. 페미니티가 아니에요. 사실 페미니즘은 여성성은 우러르지 않아요. 여성성이 뭐다라고 정의를 안 해요. 그거는 사회가 스테레오타입으로 세뇌시킨 거다라고 주장해요. 페미니즘에선. 그러나 우자지단간에 페미니즘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우러러서 받드는 거잖아. 여성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쳐부시는 게 바로 이 평등법, 젠더 평등 이데올로기라고. 그럼 페미니즘부터 나와야지 당신들. 뭐하고 자빠져 계시는겨?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지금 미국의 그 깨자좀들이나 바이든 진영, 글로벌리스트 진영이 이런데
이게 또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굴하단 말이에요. 지금 요번에 이제 대형 사고가 터진 게 뭐냐면 중국이 지난 1월 달부터 초대형 해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별로 보도를 안 했는데요. 이때까지 중국의 해킹은 그래도 특정 타겟을 향한 해킹이에요. 특정 타겟.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은 뭐 BC 카드를 해킹해요. 빅데이터를 확보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BC 카드 그 카드사 이거 그냥 수천만 사용자 거 그거 해서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번호 이런 거 쫙 하면요. 나중에 타겟이 생겼을 때 아 백모가 잘 간 음식점 누구야? 백모가 잘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야? 백모가 이거를 다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백모를 겨냥한 공작 계획서가 나와요. 빅데이터가 확보돼 있으면. 그래서 그전엔 중국 공산당 해커들이 중국 인민해방군 해커죠. 정확히 말하면 인민해방군 해커들이 해킹을 하더라도 이 뭐 카드 빅데이터 해킹을 하더라도 카드사 이런 걸 그렇게 타겟팅해서 했는데 이번에 무슨 짓을 저질렀냐? 우리나라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은 별로 안 쓰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종의 그 서버 혹은 클라이언트 메일 프로그램을 하죠.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라는 거죠. 우리가 웹메일은 웹이 끊어지면 메일을 볼 수가 없죠. 구글 메일, 인터넷 끊어지면 구글 메일 못 보죠. 인터넷 끊어지면 네이버 메일 못 보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쪽은 클라이언트가 깔려요. 자기 PC에. 그래서 거기서 다 저장이 돼 있어요. PC에. 인터넷이 없어도 이미 저장돼 있는 메일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서버기도 하고 클라이언트기도 하고 이제 급수에 따라 다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용 메일 클라이언트 혹은 고객용 메일 서버, 익스체인지 서버를 그걸 해킹을 했다고요, 얘들이. 그거에다가 바이러스를 뿌렸어요. 그래서 피해 자수가 아닙니다. 피해 기업의 숫자가 3만 개예요. 서방 기업으로. 이게 서방에서는 이거 많이 쓰거든요, 기업에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3월 달에 이런 해킹이 있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지난 한 4개월 동안 이거를 쭉 검토를 하고 결론이 이건 중국 소행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7월 하순에 미국, 영국, EU, 나토,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연이어서 중국을 규탄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빠졌겠죠. 우리 문팔육은 너무너무 친중스럽고 국민의힘은 뭐 절반쯤은 친중이고 거기다가 이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빠져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규탄이 나왔으면 미국이 여기에 상응하는 무슨 조치가 나와야 될까? 조치가 없어요. 입으로만 규탄, 조치는 없어. 굉장히 비굴합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저는 그래서 가끔 말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이 바이든 진영과 글로벌리스트들이 이 대한민국을 일단 중국 나와바리 쪽으로 표류하게끔 다시 문재인 586 집단 같은 집단을 또 차기 정권에 세워서 표류하게끔 해서 뭔가 한반도를 무지하게 불안정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큰 사단을 벌이는 이런 흉악한 시나리오를 안 가졌다는 점에서 그분들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흉악한 계획이 없다는 점에 관해서 그분들께 없다고 제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여긴 너무 걸린 게 많아서 그런 흉악무도한 계획을 차마 못 세우고 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 후에 대한민국에 걸어온 길 이것 때문에 너무나 여기는 판돈이 커져갖고 저 흉악무도한 자들조차 흉악무도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 남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감사드리는 게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다음번에 감사드리는 게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저 아주 바이든 빠예요. 그 점에 관해서는. 자, 바이든 진영의 한없이 비굴한 거. 이건 물론 바이든이 부통령 할 때 사진입니다. 부통령 할 때. 오바마. 그러니까 아주 보면 fostering goodwill between America and China. 중미 양국의 장청. 뭐 그렇게 써놨네요. 굉장히 다정하죠. 이 끔찍한 흐름이 힘을 쓰는 까닭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을 쓰면 세상에 미국 의사협회가 출생증명서에 남녀 성별을 표기를 안 하는 방안을 주장을 하겠어요.
힘을 쓰는 까닭은 이게 구조체를 이루고 있어서 그래요. 용접, 어저께 말씀드렸죠. 여러 동기, 여러 흐름, 여러 그룹이 용접돼서 구조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이 용접 부위, 거기를 인터섹션이라 그럽니다. 인터섹션, 인터체인지, 그런 의미의 인터섹션. 같이 이렇게 만나는 부위, 용접 부위죠. 그래 용접이 돼 있으니까 구조체를 이루죠. 그러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체를 뭐라고 부를 거냐? 저는 GSL 복합체, G는 글로벌리스트, S는 스왑프, 정치기득권, L은 워크-레프트, 깨좌좀, 그 GSL 복합체라고 부르죠. 여기 글로벌리스트 최상류층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서방의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키고 세계 지배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얘들이 이거 월드 거버넌스라고 불러요. 시진핑도 똑같은 용어 씁니다. 세계 지배구조. 세계 지배체제, 세계 운영체제, 세계 운영구조 뭐 그렇게 부를 거예요. 저희들은. 글로벌 차원의 핵심 이해 당사자라고 자기들을 주장해요. 글로벌 스테이크홀더. 굉장히 교만한 이 용어들 보면 그 교만이 묻어나요. 세계 지배구조, 월드 거버넌스. 아니 세상에 우리가 언제 월드 거버넌스를 구성한 적 있어? 없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글로벌 차원의 핵심 이해 당사자입니다. 백모같이 저 찌질한 애들은 걔들은 우리 핵심 이해 당사자가 정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글로벌 스테이크홀더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를. 필요하면은 심장을 마비시키고 심장이 뛰지 않도록 만들었다가 전기 충격가에서 다시 뛰게 하는 것처럼 필요하면은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록다운 클로즈 시켰다가 딱 순간적으로 냉동시켰다가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충격요법, 그레이트 리셋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 가진 사람, 덜 배운 사람은 반 죽어나갈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저기 우리 실력 있고 양식 있는 그 다자간 글로벌 그 여러 그 국가들에서 출신들로 이루어진 글로벌 기구들을 잘 이용해야겠죠. UN, WHO, WTO, IMF, 기타 등등. 이게 얘들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서방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키고 세계의 지배구조를 쪼물락쪼물락 하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여기에 빅미디어, 빅텍, 빅머니. 이 자들이 이제 제일 설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들과 이제 짝짝꿍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게 정당 및 정치권이죠. 정치관료, 러비스트, 정치평론가들. 워싱턴 스왑프죠. 미국 같으면. 그리고 얘들이 이제 재밌는 게 이 세계 최강의 이 자들이 그 파워맨들이 아니 세상에 뭐 조지 플로이드를 기리고 뭐 이런 그 깨좌좀이랑 같이 동침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깨좌좀이 개발한 논리를 그대로 띄워주고 쓰죠. CRT, 젠더 평등, 기후 변화, 무한해체 내러티브를. 그러니까 이게 그 엔티파, BLM, DSA 같은 깨좌좀과 세계 최강의 글로벌리스트 초대형 다이아몬드 숟가락 범털과가 같이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좌좀은 지금 입장을 CRT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과 서방의 국가들 그리고 현대 문명은 빌어먹을 놈의 노예제도, 빌어먹을 놈의 백일 우월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돼 왔다. 그 빌어먹을 놈의 문명이고 빌어먹을 놈의 국가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젠더 평등, 그거는 그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남녀 성구분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동성애 하는 사람들, 양성애 하는 사람들, 트랜스젠더를 부당하게 핍박하고 놀려왔어. 기후변화, 그 CO2 현대 문명 자체가 죄악이야. 이거죠.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역사를 왜곡하고 과거를 부정하죠. 조지 워싱턴 노예 소유주 안 돼. 토마스 제퍼슨 노예 소유주 안 돼. 아브라함 링컨 원래 노예 해방 가지고 남북 전쟁한 거 아니야. 그 사람 딴 이유 때문에 남북 전쟁 시작했다가 어쩌다 노예 해방한 거야. 안 돼. 다 안 돼. 벤자민 프랭클린 안 돼. 콜럼버스 안 돼. 다 때려치우는 거예요. 깨좌좀의 본산 중에 하나인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이제 그
저기 뭐 아이빌리그 대학 거기 저기 학교 이름 바꿔야 됩니다. 왜? 콜럼버스 아니야? 콜롬비아. 식민주의를 대표하는 교명을 갖고 있네. 바꿔야죠. 뭐 이왕이면 터너 대학으로 바꾸든지 1830년대 백인 만나는 백인마다 다 때려 죽인 극악무도한 흑인 노예 반란 운동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끔찍한 흐름이 이렇게 구조체를 이뤄서 힘을 쓰고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미국 다 망했네. 서방 다 망했네. 천만에요. 싸움이 제대로 붙은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이 이렇게 흉악무도하고 노골적이 된 거는 이쪽에서 반격이 성공했기 때문에 영국의 2016년 브렉시트, 미국의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 지난 한 4년 동안 이쪽에서 엄청난 반격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 민낯을 드러내고 니들 까불면 다 잡아 죽여 이러고 튀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냐. 유튜브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유수의 방송국인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를 유튜브에서 퇴출시켜버렸어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방송국 너희 나가. 이게 겉으로 보면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세상 일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구글과 유튜브 같은 큰 회사는 정상적이라면 결코 저런 식의 극단적 조치를 취하면 안 돼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은. 지금 당장은 너희 나가 하면 나가야 돼 꼼짝 못할 것 같지. 그게 언제까지 갈 거냐고. 특히 다음번 SNS가 이제 튀어나오거든요. 다음번 SNS 뭐냐면은 블록체인 기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각 사람이 자기 거를 띄우면 거기에 남들 반응이 일어나고 그게 자기 문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쟤들이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다 망한 것 같죠? 안 망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가치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미덕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면 다 나와야 될 단어 다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저께 윤석열 잠깐 비판하면서 탈이념을 2030으로부터 배웠다라고 말을 했는데 탈이념을 2030으로 배웠다라는 그 말에 그친 거는 참 아쉽다.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 냉전이 무너진 이후에 태어난 우리 2030의 관점은 냉전 때의 일선에 섰던 우리 선배 세대의 관점과 많이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훨씬 더 풍요하고 부유하고 자유로운 데서 자랐다. 이 밝고 그리고 그런 데서 나는 참 많은 감명을 얻었다. 그러나 내가 선배 세대로서 나도 2030에 비하면 나도 한 30년 더 가동시킨 국산 기계인데 내가 이 30년 더 낡은 국산 기계로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우리 세대가 귀하들한테 어떤 사회의 주류 가치를 정확하게 확립시켜서 그걸 증명을 하는 것을 게을리해 왔기 때문에 귀하들이 이 어떤 가치에 관해서 목말라 하고 가치에 관해서 좌절감을 느낀다. 혼란돼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게 내가 참 면목이 없다. 엎드려서 내가 죄를 청하고 싶다. 뭐 이런 말로 이렇게 돼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좀 길지만. 그래서 어저께 가치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가치랑 쌍벽을 이루는 단어가 미덕입니다. 미덕, 비르투. 제가 언젠가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단어는 미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말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뭐 젠체하고 뭐 도덕주의적이고 그런 단어가 아니.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좌우명이에요. 좌우명과 원칙이에요. 인생의 원칙. 인생의 좌우명. 백모 나한테 못되게 군 놈은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그 저의 미덕, 저의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어요. 그 백모의 미르투, 백모의 미덕이에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폼페오 보세요. 자기 만든 조직 이름이 Champion American Values예요. 미국의 가치 섬기기. 조직 이름이 가치예요. 가치. 7월 26일 날 폼페오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국내적 해외 적에 의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이 신앙에 바탕한 미덕을 섬긴다면 그러니까 faith-based virtues
신앙에 바탕한 미덕을 섬긴다면 미국을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미덕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참고로 이 사람은 이제 프로테스탄트니까 프로테스탄트 미덕이 뭘까라고 보면 사실은 저희가 얘기해온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 개인, 진실 존중, 자유, 시장, 민주주의, 신앙, 종교 존중 이런 현대문의 핵심 가치가 프로테스탄티즘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미덕들이에요. 이게 특히 개인이나 자유. 그럼 개인이 자유스러워지려면 진실을 존중하지 않으면 개인이 자유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개인이 성립을 안 해요. 힘과 돈 갖고 다 통하는데 진실이 뭔 소용이 있어?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프로테스탄티즘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동시에 이게 르네상스랑도 관계가 있어요. 참고로 프로테스탄티즘 운동과 르네상스 운동은 거의 동시대에 14, 16세기에 걸쳐서 같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는 뭐냐면 각자의 머리로 각자의 눈으로 본 것을 각자의 감각 경험으로 얻은 그 본 세상을 각자의 머리로 해석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르네상스 거기까지 가면 네 맘대로 이해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가 뒤에 딱 따라붙어야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이 탈이념을 얘기하려면 가치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념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치를 더 높게 진중하게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죠. 한 개개인이 자기의 눈알, 자기의 머리를 믿으려면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돌리려면 그만큼 더 나의 눈알, 나의 머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상시적 의심 속에서 진실을 뚜리번거리면서 계속해서 검증하는 것. 자기검증 회로가 돌아가야 돼요. 뒤에서. 이 뒤에서 돌아가는 자기검증 회로를 이걸 intellectual integrity, 진실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자기검증 회로예요. 이게.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진짜 이거 맞아? 야, 증거가 뭐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다른 측면이 있는 건 아니야? 혹시 이거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자기검증 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진실 존중이에요. 이걸 돌리다 보면 자기 이해관계, 자기 입장과 충돌할 때가 많아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자기 이해관계랑 충돌한다고요. 자기 입장하고. 진실은 불편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실은 불편하다고요. 그 입장과 충돌할 때도 이거 진실 그대로 밀고 나가면 나 직장에서도 사고 쳐야 되고 들이받아야 되고 쫓겨날 거고 내 집에 생활비 못 넣고 아휴 그러면 내 진실을 모른 척하고 그냥 이거 이 세태에 따라서 그냥 죽은 듯이 살아야지 뭐. 거기까지는 저는 오케이다 이거예요. 단지 그러면서도 내가 형세가 비루해서 진실을 내놓고 섬기진 못하고 있구나. 그걸 마음속에서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걸 어떻게 비난하냐. 그건 맞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들처럼 세태에 맞춰서 출세하려고 이게 진실이야 하고 검증회로가 전혀 없는 애들. 검증회로 상실 상태 이게. 자기 검증회로 상실 상태라고 쟤들이. 진실 존중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맞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진실이라고 포장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깃발 흔들고 그거에 반대하면 너 적폐, 너 박바, 너 극우, 너 전쟁광 하고 총 여기저기 막 쏘는 거예요. 쟤들 머리 구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치와 미덕이라는 게 개인됨의 징표입니다. 이게 미덕은 자기의 좌우명이거든요. 난 진실 존중을 내 좌우명으로 삼을 거야. 그래서 내 밥벌이랑 나의 이해관계, 내 밥벌이, 내 처지와 진실이 충돌할 때는 내가 밥벌이를 쫓아서 가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건 진실이 아니야라는 건 내가 반드시 뼛속에 새겨가면서 갈 거야. 하루하루. 이게 진실 존중이에요. 밥벌이 포기하라고 어떻게 말하냐 이거지. 말 못합니다. 누구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게 진실 존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럼 진실 존중을 내 미덕으로 삼겠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좌우명, 인생의 가장 중요한 좌우명,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겠다. 그게 이제 그럼 진실 존중이 그 사람한테 미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덕이라 그러면 뭐 굉장히 고상한 무슨 그 무슨 이상한 저기 좀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인생 좌우명이 뭐냐 이거예요. 네가 뼈에 새기고 사는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짐승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을 형성하는 너 좌우명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미덕이라는 게. 나 이거 못 지키면 짐승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선이 너한테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미국 문화에 그 선이 있고 그 선이 미국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의 바탕에서 그 선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 선을 섬겨서 받들어 모신다면 우리 공화당이 받들어 모신다면 지금 바이든과 글로벌리스트들이 망치고 있는 미국을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라고 폼페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와 미덕은요 니체 철학의 키워드입니다.